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요. 예, 네. 정부 정책이 좀 세게 풀어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반등 네, 네. 구간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정말 제가 정부 평가를 할 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장은 하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를 풀어주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정부가 상승을 원한다라면 규제를 지금 다 풀어줬겠죠. 한꺼번에. 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지금 정말 찔끔찔끔 풀어주고 네, 있어요. 네. 예, 규제 지역도 처음에 그 지방의 외곽부터 한번 풀어주고 약간 핵심 지역들 살짝 풀어줘 보고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핵심 지역들 풀어주고 경기도까지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하면서 딱 풀어주는 거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하락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네. 하락을 원하지만 빠르게 하락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지금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좀 세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근데 잘못 풀었다가 또 상승 전환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고민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도 딱 핵심 지역만 남겨놨거든요.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의 4개 시까지 딱 4개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들은 지금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대출도 DSR은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정말 핵심적인 거를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언제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거를 풀 수 있을까요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해요. 근데 풀어주긴 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건 반드시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네. 정부는 풀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풀어주는 효과가 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불씨는 남아 있거든요. 네. 상승에 대한 불씨는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산불의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소방수들이 열심히 가서 불을 끄잖아요. 물을 뿌려가지고 불이 이제 진화가 다 됐습니다. 다 됐을 때 소방수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남은 불씨까지 꺼트리도록 다 뒤져가면서 남은 불씨를 꺼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산소 공급이 되면 다시 이게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산불로 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아직까지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지금은 완만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좀 세게 산소 공급을 세게 해줘버리면 이 불씨가 커져버릴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정부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상승 전환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부가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 뭐 불러다가 상의해서 지금 이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느냐 마느냐 뭐 최근에 보면 취득세 중과를 풀어준다라는 이 네네네네. 찌라시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부가 그 공고를 냈더라고요. 이거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네, 네. 그만큼 지금 정부는 고뇌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반드시 풀어주긴 풀어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냐.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아마 내년쯤 정도 되면 아마 취득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 일부 지역들의 규제 지역을 해제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예상하기 힘든 게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불씨를 살르는 규제 완화가 될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이 될지 예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충분히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반등은 언제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반등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건 네. 대세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 정부예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자, 정부가 만약에 규제를 풀어줬을 때 상승으로 전환되면 정부가 바라던 상황이 벌어진 거냐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이 생기는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상승을 바랬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판인 게 정부가 상승을 바랬으면 규제를 빨리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정부는 상승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풀었는데 상승 전환됐다. 그럼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묶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다시 규제로 묶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만약에 정부가 그래도 안 묶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라면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인 게 뭐냐면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매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예상되는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필연이거든요. 100%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크게 올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매도자들의 과한 욕심 때문에 매도자들이 욕심을 안 부리고 시장에서 가만히 매물을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진짜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호가를 확 올리고 매물을 싹 걷어들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매수자들이 상승장에서는 쫓아갔어요. 근데 상승장에서 쫓아가는 것도 바로 쫓아가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멈추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단절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매수자들은 아예 멈춰버립니다. 네. 매수 행위를 멈춰버려요. 아니 올라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행위가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단절되고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이 가격에 사면 나는 상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2021년에 경험했던 그 영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 행위를 무조건 멈추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매도자의 과한 욕심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에요. 예, 그 뭐 하반기에 거래가 살아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에 관해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올 수는 올 수는 있습니다.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또 계속 내려가는 하락장이 이어질 그렇죠. 것이다. 저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2023년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댓글 질문 몇 개만 좀 네. 여쭤볼게요. 밤밤TV님께서 청년 신혼부부 청약도 같은 흐름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오히려 청년들 같은 경우 더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거주는 괜찮다. 실거주는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프레임이 갖춰져서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조건 결혼하면서 실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해 버리면 하락장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년들도 가능하면 집 사는 거를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부동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신년 맞아서 이제 부동산이 계속 신년에도 계속 네.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내년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네. 한 1, 2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내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어쨌든 내년도 이제 하락장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 이제 변수라고 본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좀 센 규제 완화가 나오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반등이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갖춰지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놔버려요. 네. 놔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 어떤 적절한 시점에 매수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투자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지금 관심을 놓지 말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이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공부 방법인 입지론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 사이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연구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락기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상승하는지 상승 전환되는 그런 시점을 확신을 갖고 내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사이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